안녕하세요. 최쌤의 농업톡톡의 최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요즘 정말 너무 바빠서 어떤 생각이라는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말처럼 된다더니 바쁘다 하니까 진짜 자꾸만 더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 슬슬 또 상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전정은 이제 다 하셨죠? 다음은 뭘 해야 할까, 뭘 해야 하나, 할 게 없나 하고 계시죠? 오늘 한 3가지 정도 할 일을 알려드릴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정 가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가지를 덜어내서 뚝에다가 재놓는 분들도 보았는데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밭에 아주 좋은 유기물입니다.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요. 가지를 파쇄해서 포도밭에 되넣어 주시면은 그보다 더 좋은 유기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파쇄는 어떻게 하냐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정 가지 파쇄기가 있습니다.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가지를 파쇄해서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쇄기 인기가 해마다 올라가는데 오늘 또 제가 파쇄기 얘기를 해가지고 또 임대가 어려울까 걱정이네요. 가지를 파쇄해서 넣어주시는 것은 할까 말까의 선택의 여지 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요즘 난방시설이 없는 하우스에서 수액이 흐르는데 괜찮냐는 전화가 옵니다. 처음 재배하시는 분들은 수액이 흐르면은 왜 이럴까? 뭐가 잘못된 걸까? 물이 왜 나오지? 동해인가? 깜짝 놀라십니다. 포도나무의 전정 부위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일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뿌리의 압력으로 상승한 수분이 잎이 없으니까 전정 부위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 수액에는 수분뿐만이 아니라 유기산, 양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셔보시면 어떤 맛이 날 겁니다. 고로쇠 수액 채취를 해서 드시는 거 다들 아시죠?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봄에 땅이 녹고 온도가 올라가면 나무가 물을 빨아 올리는데 잎이 없으니까 물이 갈 데가 없으니까 물관에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기둥에 물관을 뚫어서 수액을 채취하는 것이지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한 나무에서 수리터의 수액이 흐르지 않으면 정상적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지에서 2월 말에서 3월 초쯤 수액이 흐르기 시작해서 수액이 흐르기 시작하고 한 30일에서 40일 후면은 발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난방 대책이 없는 경우에 일찍 발화가 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봄철 냉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난방 대책이 없을 때에는 일찍 발화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측창, 전창을 열어서 하우스 내의 온도를 올리지 마시고 외기 온도와 같이 관리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쭉 열어두시고 관리하시면 되겠고요. 발화 후에도 일기예보를 잘 보시다가 최저 온도가 7도 이하로 떨어진다는 예보가 있을 때에만 측창이나 전창을 닫아서 저온 피해를 방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지 비가림 온도 관리에 참고하시고요. 혹 여러분들 또 전정하실 때 이상 증상은 없으셨나요? 전년도 사진을 쭉 보다 보니까 동해 피해를 받은 현장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잘랐을 때 녹색을 띄어야 하는데 동해를 받은 나무는 녹색을 띄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진은 2월 22일 사진인데요. 주지부에서 수액이 나오는 경우도 발생이 되었는데요. 동해입니다. 이것은 물관이 얼어 터져서 주지 부위에서 물이 밖으로 삐져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샤인을 키우실 때 주간이나 가지가 납작하게 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지가 동그랗게 크는 게 정상인데요. 물과 비료를 많이 줄 때
빠른 속도로 옷자라고 또 등숙될 시기에도 자람이 멈추지 않고 2차 생장을 하게 되어서 가지가 납작한 모습이 됩니다. 신초가 일정 시기가 되면은 자라는 것이 멈추고 단단해지고 잎에서 만든 양분들을 뿌리와 가지에 양분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 저장된 양분으로 우리 추운 겨울을 견디고 다음에 싹을 틔우게 되는 것입니다. 늦게까지 크게 되면은 양분을 저장하지 못하고 자라는 데에 잎에서 만든 탄수화물을 계속 쓰다가 잎은 단풍도 들지 않고 시퍼런 상태에서 결국 서리를 맞아 죽고 다음 해를 위한 양분을 충분히 저장하지 못합니다. 지금 사진은 4월 16일 사진인데요. 이 시기쯤은 노지에서 정상적이라면 3장 이상의 잎이 나올 시기인데 이 나무는 발화가 안 됩니다. 같은 밭에 같은 날 또 다른 나무는 이제 수액이 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물과 비료를 많이 주시고 늦게까지 키우실 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외기 온도가 올라가는데 내 밭에 물흐름이 잘 안 되거나 발화가 늦고 들쑥날쑥하고 균일하지 못하다면 2년 차라면 전년도에 늦게까지 크지 않았나 생각해 보시고 3년 차 이상이라면 전년도에 나무의 능력에 비해서 많이 달았거나 늦게까지 수확을 해서 저장 양분이 부족하지 않았나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포도를 키우는 것은 잎의 영육체가 햇빛을 이용해서 만든 탄수화물이지 절대 비료가 아닙니다. 비료는 보조제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저장 양분이라는 것은 비료가 아니라 강합성 동화 양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분 부족으로 동해에도 약하게 되고 발화도 잘 안 되고 늦고 불균일해지고 꽃송이도 불량하고 개화 시기도 균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는 원리는 삼투압 원리로 흡수를 합니다. 삼투압 원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수분이 흡수가 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토양 수분의 양분 농도보다도 뿌리의 양분 농도가 높아야지 양수분 흡수가 잘 되는데 뿌리의 저장 양분이 적은 경우에 농도가 낮아서 수분 흡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수분 흡수가 잘 안 되니까 물을 밀어 올려주는 뿌리압이 약하고 수액이 흐르는 것이 원활하지가 않고 포도나무의 생육 발달 단계 진행이 안 됩니다. 잎이 6장 정도까지는 전년도 저장 양분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비료로 가능하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지요. 현장의 문제들을 보면 물과 비료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늘 넘쳐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넘치는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라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에 공감을 합니다. 전년도에 늦게까지 수확하시고 저장 양분 축적을 못했다고 그것을 비료로 나무한테 보상을 하시면 악순환이 되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비료를 줄이시고 올해 착가량도 줄이셔야 선순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늘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한 양수분과 나무의 능력만큼 착가하시고 수확 시기가 늦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매년 주는 비료로 인해서 염분 농도가 너무 높지 않은지 토양 검정으로 늘 체크하시고 비료보다 저장 양분 축적에 초점을 맞추셔야 생리장애도 줄이고 맛있는 포도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산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전정하실 때 포도나무에 하얀 솜털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게 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루깍지입니다. 가루깍지는 나무 껍질 밑이나
나무에 생긴 틈에서 알로 월동을 하고 연 3회 발생을 합니다. 월동한 알이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경 알에서 깨어나고 7월 상순경에 2세대가 발생하고 8월 상순경에 3세대가 발생하여서 그것이 성충이 되어서 9월 하순에 알을 낳게 되고 그 알이 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루깍지는 유충과 성충이 포도송이 속으로 들어가서 흡집하고 배설물로 인해서 그름을 유발하는 피해를 줍니다. 월동기에는 약재 방제 효과가 없고 농약 방제는 4월 하순경에 부화하면은 그때 방제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에 7월 상순, 8월 하순, 유충기 때 방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루깍지가 보이는 경우 껍질을 벗겨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요즘 뭐 할까, 할 일이 없을까 찾으시는 분들은 해충들의 은신처인 나무 껍질을 제거하는 조피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제거한 조피는 불에 태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다들 괜찮으신 거죠? 구독자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